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169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거대 야당으로서의 오만과 횡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 건의안에 담겨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긴급 구조 신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점을 해임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한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즉 직무해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간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합니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법률에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유만으로서는 직무유나 해임 요건이 성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에 묻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망망대해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떠다니다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보고받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덧붙여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규칙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에는 경찰청장조차도 사법경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이어 법리적 검토나 명확한 사유 없이 의원 수만 믿고 툭하면 탄핵과 해임 카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해임을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검도를 넘어선 저급한 정치공세, 참사의 정쟁화 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